안녕하세요, 금각초입니다. 저번에 예고를 드렸던 대로 오늘은 성장 전개법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제 블로그 화면인데, 저희 부산 동네 셔플 같은 경우는 10월 금지전이죠. 어제부터 바로 대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좀 게임을 좀 해보니까 아쉽게 공룡한테 지긴 했어요, 결승전에서. 하지만 그 10월 이후에 템포가 좀 빠른 덱은 충분히 강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퍼니멀이라던가 아니면 마술사도 충분히, 마술사가 좀 더 그 유저들 의견으로도 좀 약간 독보적인 1티어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못 이길 덱은 절대 아니고, 다 현재는 약점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밸런스가 맞고 실력 메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 굴렸던 레시피 그대로 지금 그 당시의 레시피 그대로 제가 지금 해놨고요. 말이 계속 좀 꼬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성장 전개법 자체가 일반 덱들이랑 좀 특이하게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이 효과들만 보고 좀 굴리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부터 계속 좀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나서 한번 전개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메인 구성은 저는 좀 다른 성장 유저분들이랑 다르게 레빗을 좋아해요. 레빗을. 그게 이 링크 덱이랑 바구스카가 굉장히 시너지가 좋거든요. 링크 몬스터 자체가 이 바구스카의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비로 못 누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콤보가 좋아서 레빗을 많이 써서, 근데 취향인 것 같긴 해요. 취향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좀 약간 빠르게 막 달리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덱도 약간 후공 스타일로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AI로 전개법을 간단하게 좀 원리 같은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성장 보통 굴릴 때 가장 필요한 파츠가 리스 아니면은 성장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패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좋은 패입니다. 네, 근데 저는 보통 원래 성공을 아까도 방금 언급 드렸던 것처럼 성공을 잡지는 않은데, 지금 그냥 빠르게 이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선을 잡고 전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이런 패를 잡을 때는 원래 브릴퓨 자체가 리스를 서치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순서는 저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지금 패에서는 뭐 리스를 먼저 꺼내냐 아니면 브릴표 먼저 꺼내는 차이인데, 여기서는 뭐 리스를 먼저 꺼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링크덱 자체가 이 몬스터 존을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하냐 또 그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저는 보통 바나나 몬스터를 2번, 3번, 4번, 5번에 좀 배치를 많이 하고요. 이런 효과 몬스터들은 1번 존에 보통 배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개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일반 소환거를 썼으니까 브리표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항상 묻을 때는 리스를 묻어주세요. 그냥 리스를 묻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 그러면 이제 세라피로 일반선을 하나 더 얻기 때문에 여기서 성유물을 꺼냅니다. 그 다음에 뭐 리스를 먹을 수도 있고 이걸 먹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세라피를 먹고 꺼내주시는 게 좋죠. 왜냐면 어차피 이 성장이 어려운 게 엑스라, 이 링크 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엑스라 몬스터 존에 그 배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서, 저런 건 미리미리 치워두시는 게 편해요, 전개할 때.
그래서 이렇게 리스랑 성유물이, 그러니까 성장 몬스터가 2장이 있고 그 중에 성유물이 포함이 돼 있으면 바로 뭐 이브를 안 거치고 아우람으로 거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유물 효과를 쓰는데, 일단 1순위는 그 보통 수호룡이랑 리스를 제일 많이 소환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리스의 효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호룡이랑 이끌린 자가 무난해요. 그리고 이제 얘네를 살릴 때 위치가 좀 중요한데, 아우람 효과를 활용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보통 그 웬만하면 이쪽 마크에 위치하는 곳에다가 보통 그거를 살리는데, 그래서 아까 수호룡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3번째 존에 많이 놔둬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바나나 몬스터는 되도록이면은 바나나는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소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황을 전개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이제 나중에 링기루스 효과 때문에 그 위치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일 무난한 거는, 그렇죠, 일단은 이 아우람의 효과를 아낀 다음에 수호령과 이끌린 자로 이브를 뽑는 게 제일 무난해요, 지금은. 뭐 패에 다른 성장 몬스터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성장이 보통 정해진 빌드가 없어서 좀 어렵다고 봐요. 그 잡힌 패에 따라서 과정이 많이 바뀌고 결과물이 많이 바뀌는데, 지금 시간 초과로 잠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느라 시간 초과가 있었네요, AI에. 그러면은 일단 좀 빠르게 선 전개 후 좀 설명을 할게요. 전개를 하고. 웬만하면 저도 말을 좀 하면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지 않네요. 일반 소환권을 최대한 아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레빗을 보통 꺼내고, 이때 임두크의 효과로 리스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특수 소환을 유도하면서 소환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유물을 가져오고, 여기서는 이끌린 자를 임두크로 바꾼 다음에 성유물을 재물 소환하죠. 그리고 바로 2부로 이어주세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빠르게 좀 하느라 전개를 하면서 실수를 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나나가 다가서 일단은 선택지가 없죠. 원래 추가로 패가 이게 우라라가 아니라 다른 성장 몬스터였으면은 드로우를 좀 유도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드로우를 2장밖에 못하겠네요. 아니죠. 2장이 아니네요. 일단 제가 여기서 이끌린 자를 하나 꺼내고, 이 리스의 효과로 패에 그냥 우라라를 교환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엑스라 덱에 제가 아우람이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링크 스파이더로 꺼내놓고, 그래서 이제 링기루스 여기서 뽑습니다.
그러면 닌기루스 효과 1에 체인 2로 EV 효과를 써가지고 리스를 여기다가 꺼내주시면은 닌기루스 효과로 3장을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추가 드로우를 보면서 전개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이번에 탐욕의 항아리가 준제한이 돼가지고 전개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럼 여기서는 보통 먼저 파워를 꼭 꺼내요. 그 다음에 이제 닌기루스 효과로 회 있는 이 석유물을 꺼내놓고, 제가 전개하면서 아우람 효과를 안 썼기 때문에 여기서 아우람을 살립니다. 이러면 이미 킬각이 나왔죠. 지금 9300딜로 킬각이 나왔는데, 뭐 여기서 탐욕의 항아리도 써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아우람을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되게 레빗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끌린 자도 넣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은 바나나를 위주로 넣어주시는 게 좀 무난해요. 첫 탐욕은 묘지의 자원이 그 아우람 말고는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브릴퓨 써가지고 계속 묻죠. 여기서는 구체밖에 없네요. 리스를 다 썼기 때문에. 사실 리스는 보통 첫 그 전개 때만 필요하지, 한번 이렇게 터지고 나면은 사실 큰 그런 비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쯤 오면은 만약에 좀 욕심을 부리신다 싶으면은 욕심이죠. 왜냐면 엑스라 제한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클릭을 잘못했죠. 지금 이미 킬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전개를 하는데, 아무튼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킬각이 쉽게 나오는 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성장 굴리면서 포인트는 하나긴 해요. 닌기류스로 최대한 최소 2장에서 3장 드로우를 뽑는 거. 근데 웬만하면 3장 드로우를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3장 드로우를 보려면은 이 석유물이나 혹은 리스, 뭐 브릴퓨, 어림에 총 전개할 수 있는 카드가 10장이죠. 근데 이 10장의 카드 중에 하나라도 안 잡히면은 웬만하면 전개가 안 됩니다. 뭐 비너스를 잡든 뭐 다른 걸 잡든 레빗을 잡든 해도 진짜 막 소울 차지도 잡고 막 몬스터 올몹 잡고 그런 패가 아니면 보통 전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빗을 넣는 것도 처음에 이제 전개 이 리스나 성장 뭐 석유물 이런 카드들이 하나도 안 잡히면은 턴을 벌기 용으로 바구스카를 미리 꺼내놓고 엔드를 하면서 시간을 벌 때도 있거든요. 근데 10장의 전개 파츠를 넣었는데도 안 잡으면은 사실 어쩔 수 없는데, 잡는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패가 계속 점점 좋게 풀리는 덱이라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후공을 잡고 이렇게 킬각을 보면서 해서 이런 식으로 마술사랑 할 때도 제가 이긴 판은 다 후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장이 사실 뭐 유저 자체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난이도 자체가 높은 덱이라서 전개하는 그 과정이,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재미도 별로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번외 경기로 하기에는. 그렇지만 충분히 포텐셜도 있고, 이번에 증식의지가 준제한이 돼서 견제받을 수단도 적어짐과 동시에 이 탐욕의 항아리도 준제한이 된 게 굉장히 큰 버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제재 먹을 그런 걱정 안 하고 굴릴 수 있는 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남들이 또 안 하는 덱들은 자기 혼자 막 굴리면은 약간 희소성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성장 그 전개법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
운영법이 딱히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전개를 터트려서 킬각을 낸다.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선을 잡으면은 상대 뭐 견제를 맞을 확률은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뭐 트트나 이런 깃털 같은 게 빠지면서 전개 파츠가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좀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개가 되더라도 상대한테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덱은 전 사실 그러니까 파월이 좋긴 좋죠. 이게 뚫기에도 좋고 수비에도 좋긴 한데 그래도 성공보다는 후공이 매력이 좀 많은 덱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상대가 공룡이면은 또 공룡이랑 할 땐 제가 선을 잡긴 했었어요. 공룡 같은 경우는 공룡은 좀 예외입니다. 이렇게 카운터가 많고 함정이 많은 덱들은 선을 잡아주시면은 그러니까 후공을 잡으면 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전개폭 보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급하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또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아서 오늘 성장 강의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전개하는 쪽으로 끝내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